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, 신뢰할 수 있는 기관,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굿케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전천박사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런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. 요즘에는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초반부터 이 오픈을 안 하시고 원래 잘 되고 있는 기간을 또는 잘 안 되고 있는 기간을 매수해서 인계 받아서 인계 인수를 통해서 오픈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예,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양수양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을 위해서겠죠. 만약에 새로 오픈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투자를 해놓고서 어르신을 채우지 못하면 이쪽이 망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영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, 그렇다 보니 그 이전에 누군가가 오픈을 해서 최대한 많이 채워놓은 어르신들이 많고 수익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을 잡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 테고요.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사정, 질병이나 뭐 이런 뭐 작은 문제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처음 진입하는 분한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매도할 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첫 번째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양도양수를 할 때 이 양도양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폐업과 신설립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제가 도입이 됐죠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양도양수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는 분 폐업 처리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. 매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새롭게 시공 입장에서는,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정심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니 운영규정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맞추셔야 되고, 기본 시설립할 때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모든 서류들을 다 갖춰서 예산까지 다 갖춰서 그래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고서 매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앞전에 원장님이 모든 서류들을 다 해드리고 맞춰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게 예전에 오픈하셨던 거잖아요. 19년 이전에 오픈을 하셨다면 그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서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. 바로 한 달 만에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폐업과 신규 설립 그 입장에서 시간이 2-3달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폐업 그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, 이 기간이 제대로 운영되는 기간이었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간 많지 않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폐업된 상황에서도, 폐업 과정에서도 서류를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, 공단에다가. 그때 당시 현지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, 청구상의 문제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을 이 지자체에서는 인수하는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. 예,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때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또 이어져서 갈 수가 있어요.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묻기는 힘들지만 골치가 아프다 얘기입니다, 쉽게 얘기해서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서 염두에 두시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양수양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, 매수자 입장에서는요, 그 구조가 여러분들 수익 구조에,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구조에 맞는 구조인지, 저희가 이제 수익 구조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. 모르겠으면 무료 컨설팅 받으세요. 그러면 수익 구조 알려드릴 테니까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뭐 방문 요양이든 상관없이 그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서 항상 받으셔야 돼요. 예,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. 자,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. 두 번째 조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번째 아셔야 될 부분, 컨설팅입니다.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요양원 매매, 주간보호 매매를 치면은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. 실질적으로 컨설팅 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그냥 중개만 한다라고 할 때 그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는지, 어떤 컨설팅으로 인해서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게 좀 투명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사실
이쪽 양수양도에 있어서 필요한 컨설팅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부동산 중개. 부동산을 중개하죠. 어차피 이 건물이나 건물 간의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, 부동산 중개에 대한 부분 하나. 그 다음에 두 번째, 또 뭐가 있어요? 노무입니다.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. 이게 그 이번 썸네일 제목이죠. 예, 노무가 인사관리가 핵심입니다. 예, 양수양도 같은 경우에는요. 왜 그러냐면 양수양도를 할 때 그 건물만 양수양도 하는 게 아니에요. 직원들도 그대로 일부는 그대로 가죠. 거의 대부분 그 직원들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어르신들이 직원들한테 기대는 게 많잖아요. 의지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. 예,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 때문에라도 기존 직원들을 최대한 안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양수양도를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앞에서 딱 끊고 퇴직금 줄 거 다 주고 그냥 다 끊고서 새롭게 가면 편해요. 예, 법적으로 편하지만 이게 기존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차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예를 들어서 그 장기 근속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걸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런 게 혜택이 없어 버리잖아요. 그리고 또 새로운 대표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뭐 새로운 근무표로 일하라고 하고 이래 버리면 버틸 직원들이 많지 않거든요. 이쪽은 명심하셔야 될 게 선생님들 뽑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나가면 참 머리가 아파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뭐냐,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. 예, 뭐 되게 어렵게 말씀드릴 거 없이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한 번에 같은 직원으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인사관리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누굴까요? 노무사입니다. 노무사. 컨설팅 업체가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노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해줄 노무사,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중개인 또는 뭐 법무사, 이런 그 부분들, 핵심적인 인력들이 꼭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. 네,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만약에 전 그런 부분들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것도 무료 컨설팅 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, 예, 노무사님, 주위에 있는 노무사님 찾으셔도 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장교양을 좀 아는 분들이 좋겠죠.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맞춰보시면 이 매매 계약을 하실 때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하시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컨설팅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. 이 말을 컨설팅 업체들이 싫어하겠죠. 자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. 예, 세 번째, 아까 잠깐 나왔을 텐데요. 수익구조입니다. 수익구조. 앞에서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본인에 알맞지 않아서 파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더 큰 거를 하기 위해서, 더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, 더 체계화 있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매수를 할 때 만약에 주간보를 예를 들어서 24인, 주요양을 예를 들어서 29인을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.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걸 알고서 투입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. 만약에 거대 시설을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체계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딱 처음부터 답이 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건물, 그리고 땅, 그 다음에 주간부인지 요양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규 설립이다. 아무리 매수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신규 설립이다라는 말씀 드렸고, 그리고 양수양도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진짜 중요하다. 그러니까 노무 인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. 세 번째는 수익 구조.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 인원수에 대한 수익 구조 얼마 정도를 알고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, 복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. 네 번째로 복지 있죠. 복지. 내가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줘야 됩니다. 예, 이게 대단한 고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지 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. 남들이 그냥 한다고 여기서 꽤 괜찮다고
마치 카페 창업하는 것처럼 식당 창업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그걸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. 양수양도 하실 때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터질 수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이 2개월, 3개월, 뭐 길게는 6개월,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, 그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인력 문제들도 많다라는 거,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 생각이나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제대로 문제 없는 그런 양수양도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그냥 혼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네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전천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